안녕하세요. 의대생TV 박동호입니다. 제가 오늘 또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암기법, 공부법으로 가장 최고이신 분인데요. 바로 이윤규 변호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5개의 직업 하는데 힘들지 않으신가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일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워라밸이란 말 자체를 되게 싫어요. 그게 제가 워커홀릭이라는 뜻이 아니고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걸 일로 설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힘들지 않게 그냥 살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즐거움을 많이 느끼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음으로 궁금한 게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세요? 저는 이 질문이 정말 궁금해요. 열심히.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현실을 미래로 만들면 돼.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면은 그게 나중에 현실이 미래로 이어지거든요. 와, 정말 좋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인드로 제가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 거는 되게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원하는 것들이 현실이 안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꿈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인 목표들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꿈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2가지 정도 생각이 좀 드는데 첫째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일을 안 해보면 좋은지 안 좋은지 일단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라는 게 계획한 대로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꿈이라는 것도 뭔가 내가 목표를 설정해놓고 거기로 간다는 느낌보다는 현재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사느냐가 꿈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목표를 지금 설정해버리면 한계에 갇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좀 허황된 꿈을 가지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서. 돈도 저는 막 수백억 벌까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그런 목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 질문은 이윤규 변호사님의 첫 시작은 어떤 거였을까? 첫 시작이요? 처음부터 제가 변호사는 아니었고 저는 이제 법무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법무부에서 네. 어떤 근무를 했어요? 법무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군대를 안 간 변호사는 이제 국가 소속으로 3년을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법무부는 법 집행에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폐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사표를 쓰고 나와서 바로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유튜브를 혹시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 동서 형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굉장히 운 좋게 또 유튜브가 되고 35만 네. 대형 채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래 변호사로서 일도 하지만 강의도 하고 있었고 유튜버를 열게 되고 유튜브를 하니까 작가 제의가 또 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당연히 이제 한 2, 3만만 돼도 네, 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자연스럽게 공부 관련된 스타트업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하시다. 직업이 이렇게 5개로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대단하시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어쨌든 본업인 변호사, 네. 변호사 일이 가장 궁금한데 변호사로서의 삶은 어떤 것 같아요? 너무너무 보람이 있고요. 너무 보람이 있고 동시에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보람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누군가를 도와드려서 그분의 뜻대로 됐을 때 사실 이렇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가 태어나서 소아과라도 적어도 10번은 가보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정은 태어나서 대부분 한 번도 안 가요. 그래서 그 공포감을 덜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잘 처리되게끔 만드는 게 엄청난 보람이 있죠. 제가 그래 공부할 때 가장 인상적으로 받고 좋아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법대생은 수술 집도하는 의사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 오진하고 이거 판단 잘못하고 수술 과실이 있는 순간 이 사람은 사회적인 생명을 잃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다루는 직업인 만큼 아무래도 마찬가지의 보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직업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 강해야겠지만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 생명을 살리듯이.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재판 지는 거는 사실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지잖아요. 한 명 무조건. 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자체가 사실 슬프기도 하지만 더 슬픈 거는 그런 거예요. 의뢰인분이 뭔가 실망하신 것 같을 때 저한테 그럴 때 너무 마음이 너무 안 좋죠. 예를 들어서 왜 더 이렇게 안 해줬을까? 라는 아쉬움을 표하신다든지 이러면 저는 그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질문은 또 유튜브로서 질문을 할게요. 네. 사실 이제 변호사로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제 공부법만 해도 저를 따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는데 7만 명대까지는 모든 분들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유튜브란 건 일방 소통이잖아요. 이게 글은 아니지만 분명히 오해하는 지점이 생길 거다 보니까 제가 댓글로 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라고 답 달아드리고 처음에는 그 부분 신경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모든 걸 다 근거나 출처 같은 걸 찾아보면서 이제 올리죠. 공부법 같은 것도 외국 논문도 다 읽어보고 시중에 나온 공법책도 다 사보고
그래서 이것들이 저만의 개인적인 노하우에 그치는 건지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 건지 철저한 검증을 진짜 많이 합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채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작가로서의 이윤규 변호사님입니다. 아니 이렇게 바쁜데 책 쓸 시간이 있으세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첫 번째 책은 쓰는데 이틀 걸렸고요. 이틀이요? 두 번째 책이 일주일 좀 안 걸렸고 이거는 제가 평소에 생각해 왔고 평소에 정리해 뒀던 걸 글로서만 옮기는 거고 저희는 그 연습을 사법시험 치는 기간 내내 하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책 쓰는데 얼마 걸렸냐면 만약에 물어보시면 15년 정도 걸렸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진짜 글로만 옮기는 기간은 얼마 안 걸리는 쓰기 위해서 평소에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메모를 하거든요. 이게 진짜 책 쓰는 작업은 아니지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걸 활성화시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되게 빠르시네. 네, 그게 기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책 쓰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네. 작가님은 앞으로 책을 더 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래서 올해부터 뭐 하고 있냐면 몰래 그 가명으로 브런치 글 쓰고 있어요. 그런가요? 거기에 에세이만 씁니다. 에세이만 쓰고 있고 아무도 못 찾을 거예요. 브런치 작가로 시작을 보통 하시죠. 네, 궁금한데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만 살짝. 아주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올해 목표가 그래서 뭐냐면은 브런치로 출간제의 받는 게 목표예요. 그 정도가 돼야 작가인 것 같고 저는 아직 작가 느낌은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목표가 있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해요. 인문학보다는 좀 더 기초 소양. 인생을 사는데 결국에는 고민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들을 2500년 동안 어떤 세계의 천재들이 치열하게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책들이 바로 인문학 책들이거든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고민 또는 훔쳐서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고민들의 정수가 모여있는 것들이어서 그런 책을 좀 쓰고 싶어요. 인문학 책. 가장 최대의 이슈는 제 머릿속에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법 전문가로서 지식을 살려서 진짜 작가로서 좀 데뷔를 해볼 수 있을까. 네, 이번에는 또 강연자 분으로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어떤 강연을 주로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중학교는 조금 덜 하고요. 거기서 이제 공부법을 주로 강연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 대상 강연 또는 맞아요. 대기업들이 이제 맞습니다. 하잖아요. 삼성, LG 막 이런 데서. 맞습니다. 기업 대상으로 시간 관리 강연, 독서법, 정보 습득법. 근데 약간 조금 맛만 하나 보고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 좀 시간 관리에 대해서 네. 짧게 뭐 시간 관리에 뭐가 중요하다 뭐 이 정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럼요. 너무 중요해요. 시간 관리 포기가 제일 중요해요. 포기가. 포기요? 포기가 너무 중요한 게 잠깐만 이거는 콘텐츠 하나로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썸네일이 나와요 지금. 네, 시간 관리 포기예요. 왜냐면은 이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없고 우선순위가 낮은 일을 포기해야만 나머지 일들의 효율이라든지 만족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자꾸 뭐라냐면은 급박한 거, 내 눈앞에 닥친 일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써버립니다. 카톡을 켜둔다든지 메신저 켜둔다는 건 내가 다른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걸 언제든지 킬 수 있는 스탠바이가 돼 있다는 거죠.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와 정리가 지금 되게 엄청 잘 돼 있고 아니야, 이게- 글씨도 너무 잘 쓰세요. 아니 전혀 아니고 제가 시간 관리는 기본적으로 시각화를 좀 해주셔야 돼요. 시각화를 뭐든 좋아요. 백지에다가 할 일을 일단 처음 다 씁니다. 빠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사색 볼펜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사색볼. 예, 그걸 준비해가지고 뭔가 이 일을 지금 안 하면은 내 이득도 줄고 고통도 커진다. 페인이랑 게인이 동시에 커지는 게 있어요. 이거를 빨간색으로 표시해요. 근데 뭔가 지금 진짜 급한 건 아닌데 미래에 하면 좋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음 강연을 한번 구상을 해본다든지 저 같으면은 미래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일반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를 한다든지 근데 사실 이거는 죽어도 안 해요. 근데 이것들은 특징이 꾸준히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얘를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미래를 향해 씨앗 신다는 느낌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게 중요한데 파란색 이런 거 하나 쓰셔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큰 가치는 없는데 급박한 일들이 있어요. 뭐 해달라고 연락이 오거나 카톡 응답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얘들을 잡일이라고 묶어요. 그 일은 에너지 한 칸만 쓰는 거예요. 무조건 그 일을 한 칸만 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옮기냐면은 반대편 이제 종이가 빌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빨간색부터 옮깁니다. 그 다음 포인트가 그거예요. 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일. 얘를 옮겨야 돼요. 얘를. 시간에 적금을 들듯이 얘를 위한 시간을 먼저 써줘야만 아까 그 쓸데없는 일들의 에너지를 안 써요. 그 다음에 아까 잡일들이 있죠. 모아놓은 거 3순위 일들. 얘들은 하루에 한 타임 아니면 두 타임만 처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포부를 듣고 끝내겠습니다. 공부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듣자마자 좀 짜증이 밀려오죠. 저도 좀 그런데 근데 저는 그 와중에 뭔가 이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한 것들을 좀 쉽게 이렇게 먼저 좀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좀 푸근한 사람이 있다, 친근한 사람이 있다 이런 느낌이면 좋겠어요. 저를 떠올리실 때. 그게 제가 가진 가장 큰 목표예요. 네, 진짜 이용규 변호사님이 너무 대단하신데 또
많은 사람들한테 학습법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